1심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형이 세다, 억울해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형사사건의 항소율이 60%를 상회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식명령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서 부공판 됐던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심 비율을 따진다 그러면 60%보다 훨씬 상회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항소심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항소심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항소심은 이른바 사실심 재판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증거를 제출하고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법률심이라는 건데요.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지 않고 1심하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증거들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만 판단을 하는 것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항소심은 사실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라든가 그런 면들을 파악을 해서 사실심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 선고 후에 항소심까지 가는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받고 나서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소장이 접수가 되면 1심 법원에서 기록을 정리를 합니다. 1심에서 이루어졌던 증거 기록들이라든가 공판 기록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항소장을 첨부를 해서 기록을 만든 다음에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기록을 받으면 접수를 하겠죠. 피고인하고 검사 측에 그 접수를 받았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기록 접수 통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가고 피고인 본인에게도 접수 통지가 가게 되는데요. 둘 중에 빨리 받아본 날짜를 기준으로 20일이 산정이 됩니다. 피고인이 먼저 받아보려고 변호인이 한 이틀 있다가 받았는데 변호인이 자기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과거에 꽤 있었죠. 항소 이유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재판 날짜를 정하게 되겠죠. 1심 재판 당시에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 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신급당 법원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인데요. 만약에 피고인이 다툴 만한 사유가 많아지면 재판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속사건은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하게 됩니다. 불구속 사건은 각급 법원에 누적돼 있는 사건이 많아서 몇 달이 걸린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들 중에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 8, 9개월 정도 있다가 첫 번째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어봤을 때의 경험을 기준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건을 판단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항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검찰에서는 양형이 약해서 부당하다고 할 거고 피고인 측에서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의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 이 사람은 유죄인데 무죄라고 잘못 판단을 했다. 나는 무죄인데 유죄로 잘못 판단했다. 이런 식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에 1심 판결의 양형이 판사들에 따라서 조금의 경중의 판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고 감형 내지는 형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판결을 하게 될 때는 1심 재판 당시 제출했던 증거들과 다른 양형 자료가 항소심에서 제출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싶다면 1심 재판에서 제출됐던 자료 외에 나의 양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로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항소 이유서에 그렇게 쓰겠죠. 1심 증거 판단이 이런 점에서 잘못됐어. 그 서면만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맞네, 이거 증거 판단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곧바로 뒤집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있어서도 반드시 새로운 증거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했던 증인을 내지는 증거를 조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항소심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한 결과와 1심 증거조사 결과를 합쳤을 때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다 마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났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한번 증인 신문하겠다 해서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줬고요. 추가적인 증거들을 보완시켜서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아니지만 1심에서
했던 증거라도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항소심에서 직접 증거 조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소심은 1심과 똑같이 사실심에 해당하지만 1심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1심 판단은 정말 잘못됐어요, 억울해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항소심에서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경험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을 거친 후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